서울시에서 조사했던 고독사 연령 및 성별 분포 통계를 보게 되면 50대가 고독사의 33%를 차지했고 이 중 대부분은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그리고 이 조사를 토대로 50대 독거 남성을 전수조사했고 이를 통해 다수의 고독사 위험군을 추려내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독사 위험군은 왠지 매우 늙고 병든 노인일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흔히들 가지고 있는 이런 매우 보편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50대 남성이 고독사 위험 1순위로 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고독사한 50대 남성들에게선 어떤 공통점들이 보이곤 하는데 이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한다. 첫 번째로 일단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계속 미혼인 상태였거나 아니면 혼인을 했어도 이혼 내지는 연락두절 같은 단절 상태로 쓸쓸하게 나홀로 살아오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가족도 없고 교류하는 사람 역시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공통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이 절망적 외로움이 고독사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다. 물론 흔히들 생각하는 경제력 역시도 고독사의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로움과 심리적 절망감 앞에서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 경제력도 그저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고독사 위험군 중에는 여유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자산이 별 의미는 없었다고 한다. 두 번째로 제대로 된 경제력이 없으며 건강 역시 나쁜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한다. 보통 혼인을 못한 분들의 경우 젊은 시절부터 경제력이 빈약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혼인 시기를 놓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 부분은 현재 50대 분들이 20대 혹은 30대 시절이었던 1990년대 중후반 정도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지금은 혼인율이 낮아지고 결혼을 하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웬만하면 대다수가 결혼을 했던 시기니까 말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블루칼라와 같은 육체노동 직군에서 주로 근무하다. 40대 이후 몸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더 이상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며 가정이 붕괴되어 홀로 남게 되기도 하였으며 50대부터는 특별한 수입원이 없이 저축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랜 기간의 육체노동으로 망가진 몸은 결국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경제력 상실과 우울증을 일으키고 이는 결국 술, 담배, 그리고 영양 섭취 불균형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결정적으로 경제력 상실로 인한 인간관계의 단절과 소멸 등이 이러한 고독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세 번째로는 불가피하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미리 수령하지 않는다면 65세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미리 수령을 한다고 해도 60세는 되어야 수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모든 복지 혜택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주어지는데 반면 50대 남성은 여전히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기에 모든 복지와 사회안전망 등에서 배제가 된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래서 50대 독거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고독사 위험에 노출이 매우 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이라도 60세가 넘어가고 각 지자체에서 파악하는 노인 복지 시스템에 포함이 되면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잘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독사가 일어나기 전 미리 파악이 되고 관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독사를 한 50대 남성들의 경우 이러한 복지의 혜택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고 직장으로부터의 은퇴 시점이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50대 남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어째서 50대 독거 여성은 고독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일까? 이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50대 여성은 50대 남성과 비교해서 취직 자리가 더 많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다. 수입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자존감의 하락과 각종 고립감들을 느끼지 않으면서 정신건강이 훨씬 나았고 어쨌거나 4대 보험이라도 내게 되면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도 받고 남들 밥 먹을 때 밥 먹고 남들 잘 때 자게 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육체적인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았다고 한다. 그리고 성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부분이겠으나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은 누구와도 쉽게 말을 틀며 타인과 교류를 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세대의 30대, 40대 남성들에게는 약간 다를 것이다. 오늘날의 경우 모두가 결혼을 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현재의 50대가 20대 혹은 30대였던 1990년대 중후반 정도만 해도 결혼을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회의 변두리의 사람들이 50대가 되어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런 고독사 문제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 그저 방관하고 방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고독사에 대한 해당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관계 맺기였다. 누가 되어도 좋으니 아무라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며 함께하고 혹 정말 누군가를 만나기 어렵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라도 가서 호소하라는 것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 돈보다도 외로움과 그에 따른 자존감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러한 50대 남성의 고독사를 남성의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 여성과 남성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어느 심리치료 상담 전문가에 따르면 남성은 파워 관계를 중시하지만 여성은 정서적 관계를 중시한다고 한다. 그래서 남성은 누가 나보다 센가 혹은 누가 나보다 권력을 더 많이 갖고 있나에 예민하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 사회에서는 매우 잘 살아간다. 대표적인 예가 깡패 조직이다. 형님 한마디로 관계 정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조직을 벗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조직에서 힘으로 맺어진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대부분의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서적 관계가 중요한 여자는 다르다. 누가 내 느낌을 알아주는가 혹은 누구와 내 느낌을 나눌 수 있는가에 집중한다. 이런 관계는 명함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유지 기간이 길다. 그래서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냥꾼의 속성을 지녔다고 보면 된다. 남자들에게 일터는 마치 사냥터와 같다. 남자가 사냥터를 잃으면 존재의 위기를 겪는다. 남자의 경우 모든 관계는 사냥터에서 맺는다. 남자는 사냥터를 잃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새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속성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제거하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여자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남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결국 고독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세대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현재 대한민국 50대 이상은 보통은 서바이벌 세대로 묶이는데 70, 80 세대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서바이벌 세대의 대표주자였다면 50, 60 세대는 정도는 덜하지만 앞 세대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정서적 관계를 맺는데 서툴다는 특성이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남성들은 특히 더하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바이벌 스킬이 체화된 이들은 대부분 성공 지향적 삶을 지상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이 자존감의 원천인 사람은 일자리를 잃는 순간 존재감의 위기를 겪는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면서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고 별것 아닌 것에도 화를 낸다. 망고에 쓸모가 없는 뒷방 늙은이가 됐다고 여기면서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런 삶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의 50대 중년 남성은 불쌍한 세대다. 죽도록 일만 했는데 은퇴 시점에 와서 보니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 정서적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으니 대화를 하려 해도 잘 되지 않는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50대 이상 남성의 관계 빈곤은 대한민국 현 세대의 초상이라는 얘기다. 한국 남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에 약하다. 개인주의가 발달한 미국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일찌감치 훈련받는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이겨내고 참아내는 법을 체득한다. 하지만 한국은 집단 문화다. 집단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학교, 회사, 집 등 어딜 가나 지켜보는 시선이 널렸다. 특히 50대 이상 가장에게 집은 하숙집 같은 경우가 많고 본인의 와이프나 아이들과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의미에서 50대 이후 고독사를 예방하고 외롭지 않기 위한 6가지 실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뻔한 내용들이라 지부하기보다는 하나씩 새겨들으며 본인의 삶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기를 바라본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자기 세계를 가질 것을 주문한다. 회사 세계, 가족 세계와 별도로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면 세계를 찾아 들어가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시간에 일정 시간을 투자할 것을 주문한다. 물론 일에 투자하면 당장 효과가 나오지만 가족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종의 투자다. 가족과의 시간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로 시간을 내야 하며 젊은 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중년 이후에 정서적 유대감의 뿌리가 되고는 한다. 세 번째로는 젊게 살 것을 주문한다. 물론 이는 외모를 젊게 가꾸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 돌아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SNS나 이미지 혹은 동영상 등의 활용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과거에는 어땠는데와 같은 식으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면 소위 꼰대가 된다. 네 번째로 거대 담론 말고 스몰 토크를 할 것을 주문한다. 회사, 국가, 인류 등 거대 담론만 하던 사람들은 중년 이후에 외롭고 공허하기 쉽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며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토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스몰 토크는 수다에 가깝다. 자신의 감정과 사소한 취향을 표현하고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부부 관계는 모순과 하녀가 아닌 남자와 여자 관계가 될 것을 주문한다. 일지향적인 모순과 남편을 잘 도와주는 하녀 같은 아내로 살면 중년에 큰 위기가 온다. 만약 그렇다면 대대적으로 관계를 바꿔야 한다.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주는 공감적 부부관계가 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로 기능적인 삶에서 존재적인 삶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한다. 기능적인 삶은 소유와 명성 그리고 필요성 등 외부 조건에 따라 존재감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고, 존재적인 삶은 외부 조건에 관계없이 자신이 인생의 중심 가치를 다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다. 존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과하게 탐하지 않는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고 한다. 존재적인 삶을 살아야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